안녕하십니까. 한림부동산 뉴스 황태성입니다. 박진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발표됐던 내용이죠.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입법 예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주택 공급이 확실히 핫한 것 같아요. 또 이제 우리 지금 청년들, 신혼부부, 영끌이,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참 별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야, 이게 뭐 주택 가격이 하루가 달라요, 정말. 저희 뭐 부동산 전문가, 비전문가를 떠나서 이러한 현상들이 낯설어요, 저희도. 이쪽 일을 30년 넘게 해왔지만 이렇게까지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적을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요새. 그래서 이제 냉철하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뒤돌아보면 강남과 강북의 주택가격 차이가 과연 났어야만 되는가? 물론 우리가 학세권, 역세권, 그다음에 뭐 슬세권, 뭐 기타 등등 많은 게 있지만 지금까지 주택가격은 사실 그 전에는 학세권이었던 것 같아요. 학군 따라서, 학군 따라서 이제 이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강북에 있던 옛날에 이제 오래된 명문 학교들이 중고등학교들이 강남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강남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주택 가격들이 상승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셜 포지션이 이제 만들어지고 오죽했으면 강남을 주제로 한 그러한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뭐 학교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소셜 포지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그때 뭐였죠?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 예. 한참 이슈였죠. 이슈였죠. 그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지금의 우리의 현상을 반영하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했지만 야, 저런 세계가 만들어진 거에 대한 책임도 누군가에게 우리한테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먹고 살기 힘들었었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 격동의 세월이었죠.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어떤 희생으로 이제 만들어진 일구어진 우리 근대의 어떤 역사였습니다. 근대 이후에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저축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우리도 그래서 집장만 하는 게 꿈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죠. 예. 이제 그러한 과정에 이제 집이란 것이 단순히 이제 뭐 휴식을 취하고 뭐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 어떤 이제 주거와 베드타운의 이제 개념을 벗어나서 지금은 또 다른 이제 어떤 상징성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에 대한 부분도 비춰지고요. 너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그래 너 강남 살아? 너 강북 살아? 어떤 로케이션에 따라서 또 뭔가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단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죠. 미국도 가보면 베버리힐스 타운이 있고 다운타운이 있고 그건 전 세계의 공통적인 부분이긴 하나 올해 들어서 이렇게 주택 가격 상승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업계에 종사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합니다. 이게 언제 거품이 꺼질 것인가. 거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주택 가격이 어떤 정부 주도형의 어떤 주택 정책으로 인해서 억눌려졌던 것이 업그레이드가 된 건가, 상승을 한 건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현상 중에, 인플레이션, 이런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도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지금, 더군다나 이제, 집값이 10억을 넘어가고, 강남에 지금 20억을 넘어가고, 부익부, 빈익빈의 차가 이제 많이 더 벌어지고, 격차가 더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제 상황이죠. 사회 초년생들, 신혼부부들, 야, 앞으로 우리 평생 벌어서 돈을 모아도 집을 못 사겠다라는 이제 어떤 자괴감, 사회적인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정부도 그렇고,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이제 주택 공급을 해야 되겠다. 주택 공급을 하는데 민간 주택을 분양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숙제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지금 저소득층이나 또 신혼부부나 또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이제 과제, 숙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아마 올 6월에 이제 지분 적립형 그 분양주택에 대한 이제 입법 예고가 국토부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70년대, 60년대에도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에도 주택기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우리 주택 가격이 그때는 뭐 저평가 한 세대가 뭐 지금으로 말하면 한 24평형 그때는 아파트보다도 이제 뭐 다세대 주택이나 뭐 연립주택이 많이 이제 보급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주택은행에서 한 700만 원 정도 한 세대당 700만 원 정도의 장기 20년 20년 장기 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년 거치, 뭐 5년 거치, 3년 거치, 20년 상환, 뭐 5년 거치, 뭐 20년 상환, 뭐 이런 것들이 상품이 있었죠. 그때 주택 가격이 뭐 24평 기준에서 1,200만 원, 900만 원, 뭐 1,000만 원, 1,200만 원, 그럼 뭐 700만 원 정도 장기 모기지론을 해주면 나머지는 이제 내가 벌어서 이제 가는 거였었죠. 이제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 그때는 뭐 큰 무리 없이 이제 주택 공급도 됐었고 또 그렇게 내 집 마련을 이제 했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될 상황이 아닌 거죠. 갭이 자, 커졌습니다. 10억짜리 집, 내가 연봉이 지금 5천짜리인데 5천만 원인데 10억짜리 집을 70% 대출을 해주면 7억이에요, 그죠? 7억 대출을 해주고 나머지 이제 3억을 내가 벌어서 갚아야 된다. 20년 넘게 걸리겠습니다. 뭐 집 하나 따려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내가 버는 이제 수익 금액하고 차이가 이제 많이 나다 보면 그거에 대한 정책이 아무리 좋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이 간다 그러면 아마 정책 실현이 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렴한 주택을 일단 원가의 주택이겠죠, 이게 뭐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원가의 주택을 보급을 하고 그게 이제 뭐 지금 말하는 우리가 이제 분양하고 있는 분양 가격의 뭐 7, 80% 선으로 해서 주택 가격을 책정을 해서 보급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장기 모기지론 여기 보시면 뭐 20년 이제 상환이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물론 이제 내가 가지고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이제 투자금이 있어요. 이제 에쿼티가 나도 25%는 내 돈을 내고 이제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보시면 4년 차마다 지분을 15%씩 가져온다는 얘기죠. 이제 내가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 지분은 20에서 25%의 기본적인 계약금을 내가 지불을 하고 4년 차마다 내가 능력이 되면 15%의 지분을 가져오는 거예요. 돈을 내고 다시. 그리고 또 8년 차에 가서 또 15% 내고 15년 차에 가서 10% 내고 그래서 20년 차에 이제 15%를 가져오면 결국은 다 가져오게 되고 온전히 내 주택을 소유한다라는 이제 아주 정책적으로 좋은 정책입니다. 일단 부담이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결국은 이제 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를 이제 확보를 하는 게 토지라 하면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토지비가 비싸면 어떻게 되죠? 분양가가 올라가요. 그렇죠. 토지비도 미쳤어요. 집값도 미쳤지만 집값이 아마 분양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토지비도 따라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지분형 이 분양주택 입법 예고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20에서 30년간 정기 분할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슈였고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볼게요. 자, 지분의 적립 기간은 아까 20년에서 이제 30년. 이거는 분양 가격을 고려하여 이제 결정하겠다. 결국 분양 가격은 뭐가 중요한 요소라고 그랬죠? 분양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토지가, 그 다음에 건축비. 이게 이제 80% 이상을 차지를 하니까요. 그래서 싼 땅을 찾아야 되는 숙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비를 줄여야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너무 줄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사업자가 힘들겠죠. 그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공공임대주택 되는 거예요. 싸구려. 그렇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저소득층의 이제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 그에 따라서 뭐 학교나 이런 쪽에서 같이 어울리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피해를 본다. 뭐 내지는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주택
가격을 결정을 짓는, 퀄리티를 결정을 짓는 부분들이 싼 땅을 이제 찾아야 되는 게 이제 숙제라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건축 가격을 저렴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단 싼 땅을 찾아야 게 되면 분양 가격은 충분히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토지, 이런 토지들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분양 가격은 충분히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분양 가격은 낮출 수 있다라고 네. 보고요. 지분 취득 방법은 최초 및 추가 지분은 이제 10에서 20%의 이제 출발을 아까 한다고 했고요. 네. 그죠? 여기서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추가 지분 취득 가격은 최초 분양가의 정기 예금 금리를 가산하여 산정을 하겠다. 네. 최초 25%에 4년마다 15%씩 지분을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가져간다 했잖아요. 네. 그때마다 이자, 정기 예금 금리를 가산해서 주겠다. 우리가 주택가격 상승, 자산의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다가 가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분양 원가에 네. 예금, 그러니까 금리 정도만 가져가는 거니까 좋은 이제 부담이 적죠. 적죠. 네. 좋은 가격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임대료는 이제 나머지 25%를 이제 뭐 내가 가격을 가져왔으나 나머지는 이제 임대비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세 대비 80% 이하의 임대료를 이제 납부를 받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대신 이제 이거를 뭐 바로 샀다가 시세 차이의 갭을 얻기 위해서 이제 팔고 나가면 안 되니까 거주 의무 기간하고 전매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실거주를 해야 되고 10년간 전매 행위를 제한합니다. 뭐 피치 못해서 또 이사를 가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저 3자에게 주택 전체를 매각을 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그때 처분 시점에 지분 비율대로 처분 이익을 이제 배분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세부 내용입니다. 주택 가격을 낮은 주택 가격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제 시그널이잖아요. 네. 이제 오세훈 시장도 이제 장기 전세 주택, 그 전에 전 오세훈 시장 시절에 장기 전세 시프트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공동주택을 건립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시프트를 건립을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시프트를 건립을 하고 장기 전세 주택을 건립을 하고 그게 이제 뭐 60회배 이하짜리도 있었고 또 뭐 그 이상도 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공급을 할 때에는 주변 시세보다 80% 정도 수준에서 이제 공급을 하는 네.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다 이제 어쨌든 오래전부터 적용이 되었었던 건데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들어서면서 이런 것들을 올 9월부터 이제 본격 이제 가동을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연내 강일 동작에서 1,900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 장기 전세 주택의 입주 자격을 이제 좀 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표가 있는데 자, 이제 1인 가구일 때는 네. 60회배 이하의 이제 주택이 공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때는 월평균 소득 299만 원 이하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주택에 이제 입주를 할 수 있고요.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0회배에서 85회배의 장기 전세 주택을 신청을 할 경우에는 월 소득 851만 원. 4인 가구 기준에서 이제 709만 원 네. 정도인데요. 요거에 이제 120% 이하여야만 60회배에서 85회배 이하의 장기 전세 주택을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85회배 초과일 때, 네. 그때는 월 소득 기준 150% 이하. 그러니까 1,064만 원이면은 이하여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다. 85회배 이상의 이제 네. 주택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앞에서 국토부에서 발표한 장기 적립형 주택,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의 이 장기 시프트, 어쨌든 저렴한 주택을 공급을 해서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독려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급을 하겠다라는 네. 이제 그런 시그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뭐 오세훈
시장의 요번 공약 때 모아주택하고 상생주택에 대한 이야기 한번 네, 6월 18일자 방송. 근데 그거 한번 이제 보시면 오세훈 시장의 그 공약 중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이러한 뭐 이제 이슈들은 중산층의 이제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제 공공임대의 주택 공급을 통해서 이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이제 시그널이고요. 민간 분양의 어떤 공급도 공급이지만 저소득층의 공공임대 부분도 늘려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정부와 서울시가 이제 같이 공감을 해나가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우리 요소로 받아들일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제도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주택 공급이 되고 빨리 주택 시장이 안정화돼서 우리 서민들이 주택에 걱정을 안 하고 경제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시기가 하루속히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